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의 산업안전 기사의 저자 한효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용접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전압이 300V인 충전 부분이 물에 젖은 손이 접촉 감전되어 사망하였다. 이때 인체에 통전된 심실 세동 전류 mA와 통전 시간 ms을 계산하시오. 단 인체의 저항은 1000ohm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 일단 보시죠. 일단 이 내용을 풀기 전에 V는 IR이 먼저 하고 계셔야겠죠? 자, 일단 보시면 오른쪽에 V는 IR은 제일 기본적인 전기 공식이죠. V는 전압, R은 전류, R은 저항값입니다. 그 심실세동 전류는 루트 T분의 165, T는 통전 시간 ms를 표현하는 거고요. 자, 그럼 해서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먼저 V는 V는 뭐죠? 300V라고 되어 있죠? 300V, 300은 I죠. I 값이 모르기 때문에. R은 1000이죠. 저항값은 1000이기 때문에. 1000이 들어갔고요. 자, 여기서 25분의 1이 뭔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물에 젖었다라고 되어 있죠. 물에 젖었다라고 했을 때는 물에 젖은 경우는 건조시보다 25분의 1이 저하가 되는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를 근해 공식에서 풀면은 I는 7.5A가 됩니다. 해당 공식 풀어가지고 대입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7.5A에서 mA로 바꿔야겠죠. 그럴 때는 뒤로 2개 가야겠죠. 하나, 둘 가면, 3개 가야겠죠. mA이기 때문에 3개 가면 7,500mA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다 구했죠. 그러면 이제 I는 루트 T분의 165를 써고요. 자, I 값 구했죠. I는 7,500, 루트 T분의 165. 자, 그럼 여기서 루트 T랑 7,500을 자리를 바꿔주면 똑같겠네요. 그 루트 T는 7,500분의 165가 되고요. 자, 그 T가 됐죠. T에서는 7,500분의 165분의 루트로 없을 때는 제곱을 넣어줘야 합니다. 제곱. 그렇게 풀면 0.00484 세컨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ms으로 구하라고 나왔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1000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하나, 둘, 셋 하면 0.48ms이 되는 겁니다. 해당 문제는 자주 나왔던 문제고 기존 기출에도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 어떻게 풀 수 있는지만 잘 정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채용 시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 5가지 작성하시오. 자, 해당 문제는 필수 암기 파트 문제죠. 필수 암기 법령 파트. 그 중에서 첫 번째 문제죠. 첫 번째. 자, 해당 내용 보시죠. 제일 많이 나온 암기법. 산, 직, 위입니다. 플러스로. 자, 보시면. 자,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2번,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번,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4번,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5번,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 플러스적으로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해당 그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은 2023년 9월 27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추가가 된 내용이거든요. 그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암기법이 뭐냐면 산, 직, 위라고 추가적으로 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도 보시면 해당 문제는 채용시 교육 말고 또 근로자 정기 교육,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 내용도 역시나 산, 직, 위로 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 잘 구별해 놓으시고 해당 문제가 나오면 다 같은 답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수 암기 법령 파트는 교재에 자세하게 집필되어 있으니까 필수 암기 법령 파트 8문제는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사항 롤러기의 방호장치인 급정지장치 관련하여 다음 표의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자, 표 보시겠습니다. 자, 종류. 손 조작식 설치 위치는 밑면에서 몇 미터다? 이거는 1.8m 이내고요. 자, 복부 조작식은 밑면에서 0.8m 이상 1.2m 이내다. 그 무릎 조작식은 밑면에서 0.6m 이내 혹은 0.4m에서 0.6m 이내입니다. 자, 해당 내용은 어떨 때는 0.6이 되고 어쩔 때 0.4가 되거든요. 해당 내용은 교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교재에 보시면 왜 0.6m나 되고 혹은 다른 답은 0.4m 이상 0.6m에다가 왜 되는지 교재를 보시면 알 수 있으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자, 또 계산 문제 나왔네요. 연평균 300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사망 2건, 사급재해 1명,
C급제 1명 및 요양으로 인한 휴업 일수가 300일이 발생하였다. 강도율을 계산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단 1일에 8시간, 연간은 300일 근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해당 문제를 보시면 일단은 지금 강도율을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자, 강도율의 계산식은 총 근로시간 수분의 총 근로손실 일수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자, 여기서 또 근로손실 일수 공식을 좀 아셔야 하는데, 자, 일단 해당 문제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300일이라고 했죠. 300명. 그리고 1일 8시간. 그리고 300일. 300 곱하기 8 곱하기 30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총 근로손실에 대해서 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사망 2건이라고 했죠. 사망 2건일 때는 신체장애 등급 아래 표를 보시겠습니다. 사망일 때는 7,500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7,500 곱하기 2가 되는 거고요. 그 더하기 그리고 4급제가 또 1명이라고 했습니다. 4급제에는 5,500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5,500 곱하기 1 또 더해주고요. 10급제 1명이 있죠. 10급 600일입니다. 그래서 600이 되는 거고요. 그 더하기 여기서 중요합니다. 휴업 일수가 300일이라고 했죠. 휴업 일수. 그래서 이거는 위에 지금 계산식 보시면 휴업 요양 일수분의 입원 일수 곱하기 365분의 연간 실제 작업 근로일수입니다. 그렇게 되보다 휴업 일수가 300이라기 때문에 300 곱하기 365분의 연간 실제 작업 근로일수 연간에 300이 구매했죠. 그렇기 때문에 365분의 300이 되는 거고요. 곱하기 10의 3승을 하시면 29.655가 나옵니다. 자, 이 문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신체 장애 등급의 표를 알아야지만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해당 신체 장애 등급을 표에서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은 꼭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 많더라고요. 암기하셔야 돼요. 혹시 신체 장애 등급을 해당 표에서 주나요라고 하는데 정말 친절하게 주면 좋겠지만 신체 장애 등급 표에 대해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에서 친절하게 사망 1급, 2급, 3급은 7,500일이다. 4급은 5,500일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나오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해당 신체 장애 등급의 근로손실이 있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놓으셔야지만 해당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가설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에 대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채우시오. 자,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 자, 작업형도 나오고요. 플러스 서술형도 나옵니다. 자, 2번. 경사가 몇 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 않는 구조를 할 것. 이건 뭐다? 경사가 15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2번.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몇 미터 이내마다 계단창 설치한다. 이거는 10m 이내마다입니다. 자, 이어서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의 비계다리는 몇 미터 이내마다 계단창 설치한다. 이거는 7m 이내마다입니다. 자, 해당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업형도 나오고 서술형도 나오는 문제니까 해당 문제는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보호구안전인증 고시상 방진 마스크의 시험 성능 기준 5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어요. 자, 해당 문제는 좀 암기법이 재밌습니다. 욕설 같은 암기법이거든요. 우선 암기법 먼저 볼게요. 암기법은 흡배누 시불입니다. 흡배누 시불. 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욕설이 관련된 게 나오면 좀 잘 외우거든요. 자, 보시죠. 자, 안면부 흡기저항 시험. 여기서 좀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2번. 안면부 배기저항 시험. 그 3번. 안면부 누설률 시험. 그리고 시야 시험. 그리고 불연성 시험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표현을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도 보기 편하실 거예요. 좀 더 색깔을 바꿔본다면 배누 시불입니다. 흡배누 시불. 이렇게 욕설로 관련된 걸 좀 잘 외우시니까 흡배누 시불이라고 잘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호안전인증 고시상 방진 마스크의 시험 성능 기준 5가지입니다. 이건 뭐다? 흡배누 시불입니다. 시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인체에 해로운 분진, 흄, 미스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 배기 장치의 후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 사항 3가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암기법이 재미나긴 한데, 자, 일단 읽어보시죠. 자, 1번.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2번. 후드 형식은 포이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3번.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것을 설치할 것.
그 추가적으로 4번 유해 인자의 발생 형태와 비중, 작업 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자, 여기서 암기법은 좀 재미나게 표현되는데 유후 포부웰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유, 후, 포, 부, 웰입니다. 이건 뭐냐면 글자가 길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키워드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외울 수 있고 이 글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맞춰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후, 포부, 웰이. 유후, 포부, 웰이. 이렇게 암기법을 해서 외우시면 되고 이 암기법 말고 또 여러분의 암기법으로 또 변형해서 외우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집필을 할 때 제가 가장 편했던 방법으로 한 암기법이고요. 암기법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바꿔서 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국수 매개장치 후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후두 설치 문제랑 또 이어진 문제 하나 더 있죠. 덕트 문제 있습니다. 덕트 문제도 역시나 교재 집필됐으니까 해당 문제, 덕트와 후드의 문제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구별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도 자주 나오는 문제네요. 자, 암기법 먼저 보시면 암기법 공공안비. 자, 보시죠. 1번 공정안전자료, 2번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마지막 비상조치계획. 그래서 뭐다? 공공안비로 외우십니다. 공공안비.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FTA 재해사례 연구 순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역시나 제외가 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조명은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 측면에서 중요한 안전 요소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의 작업에서 근로자를 상시 취업시키는 장소의 조도 기준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해당 문제 자주 나오죠. 자, 1번 초정밀 작업, 저밀 작업, 보통 작업, 그 밖의 작업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보시죠. 초정밀 작업은 750럭스이고요. 정밀 작업은 300럭스 이상, 보통 작업은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은 75럭스입니다. 자, 해당 문제에서 여러분들 요거 힌트가 있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주어졌죠. 단위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단위가 안 주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 항상 이거 외우셔야죠. 럭스라는 거를 항상 외우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 L. 대문자, U, X는 소문자입니다. 해당 차이 여러분들 잘 구별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 적으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혹시라도 실컷 외워놓고 틀렸다고 채점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단위는 모험을 걸지 말고 단위는 다 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11번. 노사협의체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과 노사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주기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 참 저도 현직에 있다 보니까 노사협의체 내용, 노사협의체 정말 자주 하거든요. 자, 보시죠. 자, 대상 사업장은 뭐다? 공사 금액이 120억, 토목 공사하면 150억이고요. 이거는 토목 공사도 한정해서 됩니다. 보통은 공사 금액이 120억 이상이 건설업이고요. 자, 그리고 정기회의의 개최 주기는 몇 개월마다다? 이건 2개월마다입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매 2개월마다 해서 2, 4, 6, 8, 10, 12 이렇게 해서 항상 체킹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체는 공사 금액은 120억, 토목공사업은 150억 이렇게 외우시고 정기개최 주기는 2개월마다이다. 이거랑 비슷한 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또 개최 주기가 틀리거든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헷갈리지 않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연삭기 숫돌이 파괴되는 원인 5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약간 상식적인 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죠. 1번. 숫돌 자체에 균열이 있을 때, 당연 숫돌 자체에 균열이 있으면 안 되겠죠. 뭔가 파손난 게 있으면 안 되겠죠. 2번. 숫돌의 측면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당연하죠. 숫돌의 측면을 사용하면 중심부가 측면이다 보니까 빨리 연마가 되고 빨리 파괴가 되겠죠. 3번. 숫돌에 거대한 충격을 가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숫돌에다가 망치나 장도리로 두드려 때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드려서 때리면 결국엔 충격을 가해졌기 때문에 파손이 되고 파괴가 되겠죠. 우리가 망치로 때린다고 생각해요. 두드려 패면은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대한 충격을 주면 안 됩니다. 이어서 4번, 플랜지가 현저히 작을 때. 5번,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생각해보세요.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우리가 자동차도 많이 고속도로 운전 자주 하면 타이어가 빨리 닳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숫돌이 빨리 파괴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4번에 대답하는 좀 색깔을 바꿔볼게요. 플랜지가 현저히 작을 때. 자, 보십시오. 뭔가 다 상승하는 답안이거든요. 균열이 있을 때, 측면 상할 때, 가대한 충격을 가할 때, 속도가 너무 빠를 때, 뭔가 상승하는 규리의 답안인데, 4번은 반대죠. 현저히 작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 2, 3, 5번은 뭔가 강하고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4번의 답은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 2, 3, 5를 뭔가 먼저 외우시고 4번은 추가로 외우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공사용 가설도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는데 이것도 약간 상식적인 답안에 통합니다. 상식적인. 자, 보실게요. 자, 1번 또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반말해야겠습니까?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가 맞는겠죠. 2번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맞죠. 도로하고 작업장이 붙어 있는데 당연히 울타리를 설치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겠죠. 3번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맞겠죠. 도로는 배수를 하려면 경사지게 왜 물이 빠지려면 우리가 구배를 준다라고 하거든요. 구배를 준다. 구배를 준다. 우리 화장실도 구배가 있습니다. 왜? 물이 잘 빠지려면 약간은 기울기가 있어야겠죠. 그 구배를 준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 설치할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4번. 차량의 속도 제한 표준을 부착할 것. 맞겠죠? 왜? 가설도를 설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차량의 속도 제한을 두어서 차량이 30km 정도 보통 주거든요. 현장에서는. 근데 이거는 막 60, 70 달리면 위험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약간의 상식적인 면에서 접근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더 편할 듯 합니다. 그 추가로 암기법은 도도도차로 외우시면 된다. 도도도차.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14번. 하인리와 아담스의 사고 발생 이론을 순서대로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은 좀 재미나게 풀어드리죠. 자, 1번 하인리. 이거 외운 암기법이 선계불사상입니다. 성계불사상. 그리고 2번 아담스는 간작전사상입니다. 간작전사상. 자, 이거에 좀 추가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하인리 선천적 결함, 개인적 결함, 불완전한 행동 및 불완전한 상태, 그리고 사고와 상해 이렇게 사상을 외우시면 되는 거고요. 아담스는 간작전 사상, 관리적 결함 혹은 관리 구조, 그 작전적 에러, 전술적 에러, 그 사고 상해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이론에 대해서는 4가지가 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가지가 더 있겠네요. 2가지가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총 4가지가 있는데 자, 왼쪽으로 표를 보시죠. 하이니, 버드, 아담스, 웨버입니다. 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보통 하이니가 아담스가 많이 나왔고 뭐 많이 나왔던 문제가 또 버드 문제도 자주 나왔거든요. 버드 혹은 웨버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2021년 필답형 1차 해설 강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조금 더 문제가 조금 더 풀기 편한 문제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계산 문제에 대한 차이만 잘 암기해 놓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저는 신기방의 산업안전 기사의 저자 한현유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 기사 저자 한현유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연삭기 덮개 시험 방법 중 연삭기 작동 시험에 관한 사항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좀 자주 보던 문제죠, 여러분들. 자, 이거는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연삭 숫돌과 덮개의 접촉 여부. 탁상용 연삭기는 덮개, 워크레스트. 및 뭐뭐의 부착 상태에 적합한 여부죠. 조정편. 이거는 자주 보던 문제라서 좀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2번.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를 0.85로 설계하고자 하는 경우 부품의 RX의 신뢰도를 계산하시오. 자, 일단 그림 이 표를 보시면 병렬이 나오네, 병렬. 자, 여기서 일단 식을 하나 말씀드리면 직렬 시스템 신뢰도에는 R은 R1 곱하기 R2 곱하기 R3입니다. 반대로 병렬 시스템일 때는 신뢰도 R은 1 마이너스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R1 가로 닫고 곱하기 1 마이너스 R2 곱하기 1 마이너스 R3 쭉쭉쭉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당 식을 보시면 병렬이네요. 지금 병렬이
이제 R1 쪽은 직렬, R2, R3는 병렬, R4랑 RX는 병렬이죠. 그럼 이거를 일단 방정식으로 풀면 되겠네요. 자, 식 그대로 표현해 드릴게요. 0.9 곱하기 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0.8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0.8 가로 닫고 큰 가로 닫고 그 곱하기 다시 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0.7 가로 닫고 1 마이너스 x 가로 닫고 큰 가로는 0.85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럼 역시나 이거를 방정식이기 때문에 넣고 빼고 하면 쭉 푸시면은 결국에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공학용 계산기를 쓰실 때 못하게 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솔브 기능을 못 쓰겠습니다. 솔브 기능을. 근데 지금은 계산기에 솔브 기능이 허용됩니다. 그러면 계산기에 솔브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푸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솔브 기능을 쓰는 방법은 제가 계산기 영상은 따로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넘어왔습니다.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하시오. 이 문제를 보시면 처음엔 어려워 보이겠지만은 계산식만 알면 충분히 풀릴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설명해 드리면 오른쪽 화면을 먼저 보실게요. 대상액이 5억 미만 또는 50억 이상일 때는 안전관리비는 대상액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의 가로 닫고 비율입니다. 그 대상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안전관리비는 대상액 가로 열고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곱하기 비율 더하기 기초액입니다. 자, 이 문제를 이게 크게 보면 헷갈릴 수도 있겠죠. 자, 이거를 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발주자의 재료비를 포함한 안전관리비입니다. 자, 안전관리비. 아까 설명했다시피 자, 재료비 25억 들어갔고요. 강급 재료비죠. 재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3억. 그리고 직접 노무비 10억입니다. 10억. 그렇게 하고 0.0186 뭐냐? 요율이 들어가겠죠. 0.0186 더하기 기초에 534만 9천원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공학용 계산기로 풀면 7,600만 2만 9천원이 나옵니다. 자, 2번. 발주자의 재료비를 제외한 안전관리비는 식이 곱하기 1.2가 들어가겠어요. 자, 이거 풀어볼게요. 자, 재료비를 제외한 거 있죠. 강급 재료비 3억을 제외할게요. 25억 더하기 10억 재료비랑 직접 노무비가 들어갔죠. 곱하기 0.0186 더하기 기초에 534만 9천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7,044만 9천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에 식을 보다시피 여기서 포인트를 한번 줘야겠네요. 1.1을 곱해야 된다고 했죠. 안전관리비 곱하기 1.1은 7,044만 9천원 곱하기 1.1 했을 때 8,453만 8,8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에 대한 계산값과 2에 대한 계산값 중에 더 작은 값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했을 때 7,602만 9천원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시는 표를 한 번 더 표시해 드릴게요. 해당 표를 여러분들이 아마도 필기 때 보셨을 겁니다. 필기 때는 간단하게 외우고 갔겠지만은 이것도 문제 자체가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도 계산식을 넣을 줄 알고 재료비랑 직접 노무비 그리고 넣고 빼고 1.1 곱하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 두신다면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5가지를 쓰시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이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이죠.
폭언 등으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암기법이겠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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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직입니다. 암기법을 한번 표현해드리면 유명한 암기법이에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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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직입니다. 역시 해당 키워드로 해서 산산산직직이 관련된 법령이 3가지가 더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가. 그 문제는 신기반기 교재 필수 법령 1번 문제에 집필되어 있으니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5번. 하인리 재구성 비율 1대 29대 300의 법칙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중상또는 사망 1회, 경상 29회, 그리고 무상해 사고 300회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 필기 때 많이 봤던 내용일 겁니다. 필기 때 눈으로 봤지만은 시기에 넘어왔을 때는 전체로 쓰실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주관식이기 때문이죠. 잘 외워두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차량용 하역 운반기계 등에 사용하는 작업이 작업 계획서 내용 2가지를 쓰시오. 유명한 암기법이죠. 해차라는 암기법입니다. 암기법. 해차. 자, 암기법.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등의 운행 경로죠. 경로 및 작업 방법. 자, 이 내용은 현직에서도 차량의 하역 운반 기계 작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그대로 다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저도 역시나 현직했지만은 현직에서 차량의 하역 운반 기계의 작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내용은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게 법령이겠지만은 여러분이 현장에 가시면 현장에서도 그대로 쓰이는 부분이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별표 2개 들어가겠습니다. 자, 7번. 다음 사업장의 연천 인율을 구하시오. 자, 사업장이요. 연간 요양 재해자 수는 8명이었고요. 연간 근로자 수는 4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대로 식만 넣으면 되겠네요.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연간 재해자 수 곱하기 10의 3승이죠. 그러면 10 그대로 표현하면 되겠죠. 400분의 8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00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계산기로 푸시면 돼요. 20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 정도의 계산식은 충분히 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공기 중에 아세틸렌이 70%, 클로로벤젠이 30% 존재한다. 다음 표와 같은 조건에서 혼합 기체의 공기 중 아세틸렌의 위험도와 폭발 한계를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식을 보실까요? 자, 폭발 한계는 L1분의 V1 더하기 L2분의 V2 더하기 L수분의 V3 쭉쭉쭉 나가는 거죠. LN의 VN 그리고 그 분의 100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그냥 풀면 되죠. 여기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풀어볼게요. 아세틸렌 나와 있죠. 2.5 볼륨 퍼센트. 그럼 2.5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세틸렌은 70이라고 불러줬죠. 70%. 그럼 70 그대로 넣는 거고요. 그리고 클로로벤젠은 1.4 볼륨 퍼센트. 그럼 1.3분의 클로로벤젠이 30%죠. 30. 분의 100. 그대로 보시면 1.96 볼륨 퍼센트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세틸렌의 위험도와 폭발 한계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세틸렌의 위험도는 폭발 하한계 분의 폭발 상한계 마이너스 폭발 하한계입니다. 그럼 그대로 넣으면 되죠. 2.5 분의 81 빼기 2.5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걸 그대로 푸시면 31.4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풀렸네요. 아세틸렌의 위험도와 폭발 한계의 값을 둘 다 구한 게 되는 거겠네요.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 그대로 넣어서 대입을 해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산한기라는 시험은 계산식에 대한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엄청 어렵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문과를 졸업하신 분들도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계산 문제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험 장소 경고 표지를 그리고 색을 표현하시오. 자, 바탕 노란색이네요. 노란색. 도형 및 테두리는 검정색이죠. 바탕은 노란색, 도형 및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되는 겁니다. 아, 색이 들어갔네요. 지울게요. 다시 적어드리면 검정색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경고 표지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안전보건 깜지 노트를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안전보건 깜지 노트가 저희 네이버 카페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카페에 가입하셔서 안전보건 표지 깜지 노트를 다운받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음악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계, 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 비계의 높이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설치해야 하는 작업 발판 관련 다음 가로에 알맞은 것을 넣으시오. 자, 발판 재료는 작업할 때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할 것.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 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뭘 설치해야겠죠?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겠죠. 안전 난간. 이 문제도 많이 나왔던 문제라서 조금만 공부하시면 푸실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을 쓰라고 나왔네요. 일단 암기법 먼저 들어갈게요. 건주와라는 암기법입니다. 건주와가 되는 거죠. 와. 자, 1번. 건가 방지 장치 브레이크 및 클러치죠. 클러치 및 운전 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죠.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는 저희 유튜브 보시면은 그림 및 사진으로 해서 짧게 설명해 놓은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이 부분도 저희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3번. 와이어 로프죠.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그래서 이건 암기법이 뭐라? 건주화라고 되는 겁니다. 건주화. 건주화. 잘 봐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암기법. 건주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양립성의 종류 세 가지를 줬고 사례를 들어 쓰시오. 자, 개념 양립성은 온수는 빨간색, 냉수는 파란색이죠. 파란색. 자, 공간 양립성.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기계가 움직이죠. 오른쪽 기계가 작동한다. 자, 운동 양립성. 자동차 핸들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회전 바퀴가 역시나 오른쪽으로 회전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양립성 종류는 좀 쉽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지게차 헤드가드가 갖춰야 하는 조건 세 가지를 서술하시오. 자, 상부 틀의 각 개구의 폭도는 길이는
16cm 미만으로 할 것. 자, 강도는 지게차 최대 하중의 2배가 되겠죠. 2배. 4톤이 넘으면 4톤을 한다에 해당하는 등 분포 정하중의 견디것.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의 이상이고 자식은 0.903m, 입식은 1.88m입니다. 이것도 그 필기에서 많이 보던 문제인데 이제 실기로 넘어왔을 때는 다 적으실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충전 전류 성간 전압에 대한 접근 한계 거리를 쓰시오. 자, 380V 30cm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1.5kV는 45cm, 6.6kV는 60cm, 22.9kV는 90cm입니다. 자, 그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23년도 2회차 때 충전 전류 성간 전압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문제가 새로운 형태로 나온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신기반기 교재에 집필되어 있고 이런 형태로만 나오는 게 아니 조금 변형돼서 나오는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정확하게 구별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외우는 방법도 암기표로 저희가 교재에 집필해 드렸으니 암기표를 참고하시어 이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강의가 끝났습니다. 2021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기반기 산업안전 기사 저자 한혜윤이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반기 산업안전 기사 저자 한윤이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 4가지를 쓰시오. 많이 보셨던 문제죠. 필기에서도 자주 나왔던 문제죠. 자, 1번 터널 공사, 건설 등의 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최대 지간 길이가 50m죠.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의 공사,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죠. 3만 제곱미터. 이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어요. 역시 그것도 집필이 되어 있고 교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봤을 때 좀 문제가 헷갈리는 문제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문제는 교재에 그 다음 문제로 집필되어 있습니다. 신기반기 교재를 보시는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바로 아실 겁니다. 책을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기반기 교재 구매하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많이 나왔던 문제네요. 로봇 문제. 자, 로봇의 작동 범위 내에 오조적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지침사항 4가지를 쓰시오. 자, 1번. 로봇의 조작 방법 및 순서. 2번. 작업 중에 매니퓰레이터죠.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 뭘까요? 신호 방법이죠. 신호. 2명이 하니까 신호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암기법은 로, 작, 이가 됩니다. 암기법 써드릴게요. 이 말고도 로봇에 관련된 문제가 2문제 더 있어요. 그럼 총 로봇에 관련된 문제는 지금까지 산업안전기사에서 3개의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도 역시나 교재에 집필되어 있고 순서대로 해서 정리해 두었으니 그 문제를 보시면 로봇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절대로 틀릴 일이 없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 난간의 구조이다. 가로를 채우시죠. 자, 1번. 상부 난간대,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몇 cm겠죠? 90cm죠. 90cm 이상. 자, 발끝마기판,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이고요.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 자, 하중은 100kg이죠.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단위 보이시죠? 이게 단순하게 단답형 있는 느낌이라 해서 숫자만 외우시면 안 돼요. 숫자만 외우시면 여러분들 점수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산업안전기사는 어떻게 보면은 단답형 문제에서도 이 중요한,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은 단위를 잘 보셔야 합니다. 단위를 안 써버리면 틀릴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나온 문제는 물론 숫자만 없는 게 맞겠지만 이게 비어지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이상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제가 조금 더 다시 표현해드리면, 자, 이상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90cm를 적어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단위는 중요합니다. 단위를 잘못 적으시면 숫자만 적었다 해서 맞다고 해주지 않습니다. 틀렸다고 채점하거든요. 그래서 단위 꼭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용융 고열물에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조치사항 2가지를 적으시오. 유명한 암기법 있죠? 일단 암기법 먼저 써볼까요? 여러분도 옷 입을 때 뭐 입죠? 티셔츠 입고 뭐 입죠? 바지를 입죠? 암기법 바지입니다, 바지. 자, 1번 문제 풀면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지붕, 벽, 창 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그렇기 때문에 암기법은 바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3년도 작업형 1회차 4부죠. 4부에 용융 고열물에 대해서 신출 문제가 나왔었죠. 그 문제 역시나 책에 집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바지라는 암기법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암기법이 비슷하기도 하고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해 놓으셔야 합니다. 비슷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게차 헤드가드가 갖춰야 하는 조건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를 채우시죠. 이거는 21년도 필답형 2회차에도 나왔던 문제죠.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필기 때 자주 봤던 문제입니다. 필기 때. 필기 때는 그냥 결국에는 객관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겠지만 결국에는 실기는 필답형은 결국에는 다 써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1번. 강도는 지게차 최대 하중의 몇 배? 2배죠. 4톤을 넘으면 4톤으로 한다. 해당하는 등 분포 정화 중에 견딜 것. 자, 상부 틀의 각 기구의 폭도는 길이는 얼마다? 16cm 미만으로 할 것. 이것도 역시나 단위 잘 보셔야 돼요. 단위.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는 기계기구 중 코드 및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자, 사용 전압이 대지 전압 150V를 넘는 것, 고정형,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동 기계기구, 그리고 휴대용 손전등입니다. 손전등. 냉장고, 세탁기 및 컴퓨터 및 주변 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기구. 그래서 암기법은 사고휴냉입니다. 사고휴냉. 써드릴게요. 암기법. 사고휴냉. 암기법 중요합니다. 항상 암기법도 잘 해두셔야지 여러분들 시험 칠 때 안 헷갈립니다. 그 역시나 이 문제도 비슷한 문제 하나 더 있죠. 그 문제도 역시나 교재에 집필되어 있습니다. 교재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넘어가겠습니다. 미국방성 위험성 평가 중 위험도의 4가지를 구분하시죠. 제1단계 파국적, 제2단계 위기적이죠. 위기적, 3단계 한계적, 4단계 무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암기법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파기함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파위함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외우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암기법 파기함무 파위함무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선반 작업 중에 현재 조도는 120럭스이다. 그러나 선반 작업은 정밀 작업 기준으로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선반 작업의 조도 기준을 쓰시오. 얼마일까요? 300럭스죠. 이거는 기존 기출에 나왔던 문제라서 간단하게 외우시면 되고, 그리고 조도에 관련된 문제가 다른 유형의 문제도 있어요. 역시나 교재에 집필되었습니다. 교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번. 해당 작업장의 종합재해지수를 계산하시오. 또 조건이 걸렸네요. 단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 자리까지 표현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보시죠. 연 근로시간은 2,400시간, 근로자는 600명. 작년 한 해 동안 120건의 재해가 발생하였고요. 근로 손실일수가 800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쉽죠? 도수를 먼저 풀어보죠. 총 근로시간 수분의 재해수죠. 그리고 곱하기 12, 6승입니다. 자, 총 근로시간 600명이죠. 그 600, 연 근로시간 2,400,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120건의 재해 발생, 그러니까 120, 12, 6승을 하시면 83.333 쭉 나옵니다. 자, 강도로 들어갈게요. 총 근로시간 수분의 총 근로 손실일수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자, 총 근로시간 수 600 곱하기 2,400 동일하고요. 총 근로 손실일수죠. 나와 있죠. 800. 그렇기 때문에 800이 들어갑니다. 곱하기 10의 3승 하면 0.556이 나오고요. 자, 종합주의지수는 도수율과 강도율이 들어가겠죠. 자, 루트를 씌워주고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 그렇기 때문에 83.333 곱하기 0.556이 나옵니다. 여기서 조건 있죠. 단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 자리까지 나타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푸시면 6.807이 나옵니다. 이거는 좀 쉬운 문제죠. 뭐 다른 계산식에 비해서는 계산의 원리와 식만 외우고 있다면은 공학용 계산기에 이 숫자 그대로 대입해서 시험 치시면 바로 답안을 푸시면 될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분리식 방진 마스크의 포집 효율을 작성하시오. 자, 등급. 특급 90. 자, 제가 다시 써드릴게요. 99.95%. 1급은 94%. 2급은 80%. 역시나 방진 마스크에서 이것도 있겠지만 1급 마스크도 있죠. 1급 방진 마스크. 역시 그 부분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교재에 집필해 두었습니다. 자, 교재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지요. 자, 저는 현직에 이제 안전관리소 근무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자주 챙기는 부분이죠. 자, 먼저 2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개최 1심의 장소, 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 사항. 제일 유연한 건 출석위원이죠. 출석위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차이를 둬야 하는 게 있습니다. 안전보건협의체입니다. 안전보건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안전보건협의체 나왔을 때 이 내용을 답안을 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왜? 공부를 하다 보면 막 헷갈리는 포인트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보건협의체가 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뭔지 정확하게 구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가스장치실을 설치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가스장치실의 구조 3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가스죠. 가스가 누출될 때에는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자, 2번 지붕 및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죠.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그리고 마지막 3번은 벽이죠.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암기법. 가지벽입니다. 가지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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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암기법이란 것도 여러분들이 이 암기법만 쓰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내가 외우기 편하게 이 문제를 봤을 때 암기법이 바로 튀어나와야 결국에 시험장 가셔서 그 답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만 잘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달기 체인의 사용 금지 조건 세 가지를 쓰시오. 자, 1번.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링의 단면 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그리고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입니다. 사용 금지 조건이기 때문에. 그 와이어로프 문제도 있죠. 이 비슷한 문제가. 역시나 그 문제도 잘 구별해 두셔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인간의 주위의 특성을 세 가지를 쓰시오. 제가 이거는 암기법 먼저 써드릴게요. 자, 암기법. 선방병입니다. 선방병. 선방변. 선택성, 방향성, 그리고 변동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방병이 되는 건데, 역시나 이 문제는 뭐가 있냐면 선택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변동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해설도 역시나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실기책에 집필되어 있습니다.